그렇게 해서 3배의 I0가 되니까 여러분들 이 영상분해에서는 이제 지락이 검출이 된다.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에 대한 표현인 거고 A하고 A자성도 이제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 거고요. 뭔지. 자, 그리고 주의할 사항. 그러면 이 잔류회로로 구성을 할 때 주의할 사항이 있대요. 어떤 게 있습니까? 잔류회로, 이게 잔류회로인데 잔류회로 구성할 때 주의할 사항은 우선은 여기에 OCGR 계정기에 감도 저하가 일어나면 안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접지를 할 건데 CT에 기기에 접지를 할 건데 또는 회로에 접지를 할 건데 Y결선 했으니까 이게 중성점에 대지하고 접지를 하자. 이렇게 접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측 접지를 하는데 여기서도 접지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Y결선 해가지고 이렇게 묶어놨으니까 여기서도 접지를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두 군데서 접지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두 군데서 접지를 하면 안 되는 이유는 여기에서 벡터 합된 것이 좀 잔류회로로 흘러가야지 되는데 접지를 양쪽에다 해놓으면 이쪽에서 이렇게도 흘러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분류가 되는 겁니다. 내가 이게 OCGR 계정기로 제대로 흘러가가지고 검출을 시켜야 되는데 검출이 잘 안 될 수가 있죠. 어떤 게 되는 겁니까? O 부동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검출이 안 되는 오동작을 한다. 오부동작. 그리고 여기 잔류회로에 계정기를 접속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잔류회로에 이렇게 CT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OCGR 계정기, 나 OCGR 계정기 안 넣을 거야. 안 달 거야. 이래가지고 여기를 설치를 안 했을 때 여기 또 잔류회로를 안 해놓으면 그것도 안 돼요. 여기는 잔류회로는 반드시 이런 과전류 계정기를 위해서 내가 설치를 했더라도 잔류회로는 반드시 만들어 놔야지 된다는 겁니다. 요거는 왜 만들어 놔야지 될까요? 여기 CT를 Y결선 해가지고 과전류 계정기 OCR에 공급하는데 여기에 왜 잔류회로는 이렇게 꼭 만들어 놔야 될까요? 안 만들어 놓으면은 CT는 우리가 원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CT를 1차 측에 전류가 흘렀는데 2차 측이 개방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 어떤 상황이 생겼죠? 과전압이 유기가 됐죠. 그죠? 과전 때로는 이제 임펄스 파행이 유기될 수도 있고 소손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는 항상 쇼트를 시켜놔야지 되는 상황인데 여기에다가 Y 결선을 하고 여기에 잔류회로를 안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에서 일단 지락이 생겼을 때 지락 전류가 이렇게 흘러갈 텐데 지락 전류가 흘러 들어가 가지고 여기에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그냥 눈으로만 보면 흘러 들어와 가지고 이쪽으로 흘러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이렇게 흘러 들어가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여기에도 지금 전류가 흐르고 있고 B상에도 전류가 흐르고 있고 C상에도 전류가 흐르고 있고 당연히 이 세 개의 합은 0이 되지만 여기에 뭔가 이렇게 불평형이 전류가 생겼을 때 이렇게 지락이 이렇게 A상만 더 많이 흐르게 됐을 때 여기 더 많이 흐르는 부분이 어디론가 갈 데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쪽으로 못 가요. 왜 못 가냐면 CT라는 녀석은 1차 측에 흐르는 전류만큼 2차 측에도 전류가 흐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여기 N1의 I1만큼 2차 측은 N2, 건수비 N2의 I2만큼 이렇게 해가지고 전류가 흘러주는데 이렇게 똑같아야 되는데 여기 지금 B상에 이게 B상이다라고 하면 B상의 전류는 내가 요만큼밖에 안 흐르는데 그만큼이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에서 A상에 흐르는 전류가 이쪽으로 내가 가는 거를 얘가 받아줄 거냐? 못 받아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못 흐르게 얘가 딱 막아요. 그리고 임피던스가 상당히 높은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못 오게 막는다는 거죠. 이쪽으로 흘러 들어온다는 것은 이쪽에서 흘러가야지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여기 1차 측 전류와 2차 측 전류가 건수비에 정확하게 비례해가지고 흘러간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은 상황이 되면 여기엔 무조건 이게 과전압이 뜨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게 철심 내에 자속이 많아지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냥 평상시에는 괜찮아요. 평형 전류가 흐를 때는 이게 잔류회로를 여기를 연결시켜 놓지 않아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분명히 지락이 생기거나 그랬을 때 그 지락 전류가 흘러갈 수 있는 통로가 없기 때문에 CT 2차 측에 이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리로 홀로 들어올 수 없으니까 A상 여기에 과전압이 이제 유기가 되는 거죠. 그게 지락 전류가 다 자속으로 되기 때문에. 자, 그런 원리를 생각하면 재미있는 거죠. 그래서 주의할 사항, 잔류 회로를 반드시 만든다. 그 다음에 OCGR 계정기를 달 때는 양쪽에다가 접지하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지락 전류가 다른 데로 흐를 수가 있기 때문에 감도 저하가 된다. 적용은 이게 잔류 회로 방식은 직접 접지 계통에 사용을 한다. 맞죠? 직접 접지 계통에 사용을 하고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저항 접지 계통에서도 우리가 이제 쓸 수가 있는데 저항 접지 계통에서는 300대 5 이하에서 쓴다. 이 CTB가 300대 5 이하에서 쓴다는 거죠. 이 CTB는 어떻게 선정해요? 부하 전류에 의해서 선정하는 거기 때문에 부하 전류가 1000A가 흐른다. 그러면 1000대 5짜리도 설치할 수 있는 거고 2000A가 흐른다. 그러면 2000대 5짜리도 설치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렇게 CTB가 300대 5 이하에서 저항 접지 계통에서는 CTB가 300대 5 이하에서 써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직접 접지에서는 이거 그대로 쓰면 돼요. 직접 접지에서는 일선 지락이 생기면 여기에 뭐 1000A도 흐르고 1000A도 흐르고 또는 뭐 2000A, 3000A, 4000A 막 크게 흐르니까 여기에 100대 5짜리든 1000대 5짜리든 2000대 5짜리든 이쪽으로 2차 측으로 전류가 흘러 들어가서 검출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1000대 5짜리다. 1000A가 흘렀다. 내가 2000대 5짜리 CT를 썼다. 이쪽으로 몇 암페어 흘러 들어갑니까? 지락 전류가 2.5A가 흘러 들어가겠네요. 그죠? 1000A 곱하기 2000분의 5 이렇게 하면 2.5A가 와서 잔류 회로를 통해서 가는 거죠. 그럼 2.5A가 흐르는 거를 계정기와 세팅치에 의해서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000A가 흘렀는데 300대 5짜리다. 그럼 뭐 엄청나게 많이 흘러가겠죠. 300분의 여기 355 한 15A 이렇게 흘러 들어가겠죠. 15A 흘러 들어가는 걸 이쪽으로 검출하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저항 접지면은 계통이 저항 접지 계통이면 여기에다가 저항을 넣어가지고 접지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저항 때문에 지락이 생겼을 때 지락 전류가 이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게 제한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100A로 제한을 시킬 수도 있는데 여기 지락점에 저항이 또 존재를 하면은 얘가 10A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에 10A가 지락 전류로 이렇게 흘러간다. 10A가 작게 흘러가죠. 10A가 흘러가는데 2000대 5다. 그러면 이쪽으로 흘러 들어오는 지락 전류가 10A 곱하기 2000대 5A만큼 이쪽으로 흘러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이 값이 아주 작죠. 작으니까 그게 잔류 회로를 통해서 갈 텐데 여기 검출이 안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항 접지 계통에서는 잔류 회로를 가지고 그냥 다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을 하나 좀 생각을 해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삼권선 영상 불로 회로라는 걸 만들었어요. 삼권선 영상 불로 회로는 어떻게 적용을 하는 거냐? 고저항 접지 계통에서 변류비가 큰 경우, 지금 여기에서 또 지었네. 고저항 접지 계통에서 여기에 CT 설치한 CT가 큰 경우, 여기 CT. 요 CT가 아주 큰 경우, 아까처럼 뭐 1000대 5, 2000대 5 막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됐을 때는 큰 경우죠. 이럴 때는 지금 영상 전류 검출 시 지락 시에 지락 전류가 흘러서 지락 전류가 100A가 정말 흘러간다라고 해도 2000대 오면은 100A 곱하기 2000대 오면은 몇 암페어 정도가 흘러갑니까? 0.25 정도 흘러갑니까? 2차 측으로 0.25A가 흘러간다 그러면 0.25A가 여기로 잔류 회로를 내가 해가지고 OCGR에서 검출이 돼야지 되는데 이게 검출이 이제 점점점 감도가 안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이 된다. 그러니까 따라서 삼권선 CT를 이용해서 삼권선 CT를 좀 이용하자라는 거예요. 삼권선 CT는 별도의 CT를 한번 더 달아보자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이게 2000대5로 내가 선정을 했는데 2000대5로 선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있었던 거죠. 왜? 회로의 전류가 2000A가 흐르니까 내가 이게 암페어계도 달아야 되고 OCR 계정기도 달아야 되고 그러니까 2000대 5짜리 설치를 해야 돼요. 근데 지락 전류가 별로 크지 않은 저항 접지 계통에서 이게
잔류 회로로 영상분 전류가 흘러 들어가지 않는 게 문제가 되더라. 그래서 CT를 하나 더 설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일단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CT를 하나 더 설치해서 얘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에 100대 5짜리로 내가 설치를 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그냥 다른 CT를 설치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다른 CT를 설치해가지고 이렇게 구성을 해놓으면 여기에서 A상의 지락 전류를 검출을 하고, 또 B상의 지락 전류를 검출하고, 또는 C상의 지락 전류를 검출하고, 뭐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근데 CT 이렇게 세 개를 별도로 써야 되고 OCR 계전기를 각각 달아야 되고 뭐 이런 불편함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OCR 계전기도 하나만 달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생각한 게 여기 동일철심에 여기 CT를 그냥 2권선 CT인 거를 3권선으로 만들자. 그래서 여기 CT를 하나 더 설치하고, 이제 올리면 되겠죠. 이렇게 여기 CT를 하나 더 설치하고 여기를 델타, 오픈 델타 결선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델타 결선이죠.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델타 결선을 만들어 가지고 설치를 했더니 여기로 지락 전류가 흘러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종일철심에서 3권선을 만드는 거니까 여기 하나의 CT입니다. 3권선 CT. 3권선 CT를 만들어서 지락이 생겼을 때 지락 전류가 일로 흘러 들어오게끔 좀 만들어 보자. 그럼 얘는 내가 평상시에 쓰는 CT가 아니에요. 그죠? 이 위에 있는 CT는 평상시에 쓰는 CT입니다. 그래서 2000대 5라는 게 필요했던 거고, 얘는 평상시에 여기 CT는 평상시에 여기 전류가 혹시 흘러 들어온다면 A상에도 이런 전류가, B상에도 이런 전류가, C상에도 이런 전류가, 근데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IA 플러스 IB 플러스 IC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제로가 돼요. 평상시에는 이 전류가 안 흐릅니다. 그죠? 근데 한 상에 지락이 생기면 지락 전류가 갈 때 이 지락 전류가 이쪽으로 이제 타고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만든 것이 영상 불로 회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영상 불로를 할 때 한 가지 주의할 사항은 이 영상 불로가 없을 때는 잔류 회로 방식으로 내가 했잖아요. 그 잔류 회로 방식으로 했고, 잔류 회로 방식으로 하려면 여기 항상 잔류 회로가 있어야 되고, 잔류 회로 방식의 OCR 계전기를 안 달더라도 이 잔류 회로는 반드시 존재해야지 된다라고 했었죠. 아까 전단에서 존재해야지 되는 거였는데, 영상 불로 회로를 만들 때는 이 잔류 회로를 만들면 안 돼요. 이 잔류 회로를 만들면 이 지락 전류가, 여기서 지락이 생겼는데 지락 전류가 1차 측을 이쪽에서 1차 측으로 지락 전류가 확 지나갔는데 얘가 이 2차 측으로 가버려요. 2차 측으로 가가지고 이쪽으로 딱 빠집니다. 왜냐하면 이거 빠질 수 있는 통로가 있으니까, 임피던스가 작은 어떤 통로가 존재를 하니까. 그래서 얘를 영상 불로 회로를 만들 때는 잔류 회로를 절대 만들면 안 된다, 이런 이제 주의사항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영상 불로 회로로 했을 때 여기는 CTB를 몇 대 5로 우리가 합니까? 100대 5로 합니다. 영상 불로 회로는 CTB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100대 5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걸 정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얘는 부하 전류하고 관계가 없어요. 지락 전류하고만 관계 있기 때문에 우리가 100대 5짜리로 그냥 만든 겁니다. 여기 3권선 CT를 감을 때 요거를 100대 5짜리의 CTB로 해서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 여기에 흘러 들어오는 전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 흘러 들어오는 전류는, 여기 지락 전류가 예를 들어서 이제 100A라고 해볼까요? 지락 전류가 한 100A가 흘렀어요. 여기 2000대 5짜리고 여기에는 100대 5짜리예요. 그럼 여기로 흘러 들어오는 전류는 지락 전류가 100A가 흘렀으니까 곱하기 100대 5짜리 CT네, 이렇게 해가지고 5A가 흘러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되는 게 있는 거죠. 실제로 5A가 흘러 들어오지 않고 3권선 영상 불로 회로에 또 몇 분의 1의 암페어가 흘러 들어옵니까? 곱하기 3분의 1의 전류가 흘러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여기서 키포인트인 거죠. 내가 CT를 100대 5짜리로 달았는데 왜 여기에는 3분의 1이라는 게 들어오느냐. 그래서 5 곱하기 3분의 1 정도 되는 전류가 들어오느냐라는 거죠. 몇 암페어 정도 됩니까? 1.7, 약 1.7암페어 정도? 3721 정도 되면 왜 이 정도밖에 안 흘러 들어오느냐라는 거죠. 그거의 원리를 이제 잘
개통해서 잘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데 CT의 원리를 다 알았다면 내가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CT의 원리가 헷갈리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여기에 100A라는 전류가 지락 전류를 흘렀는데 그럼 100A라는 전류가 이렇게 통과가 된 거죠. 여기에서 100A라는 전류가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들어왔고 이쪽으로 지금 전류가 이렇게 흐르려고 100A가 전류가 왔으니까 자석이 이렇게 샥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CT 2차 권선에도 자석이 흘러 들어가가지고 전압이 유기가 됐어요. 일로도 전류가 흘러 들어가려고 할 것이고 나가려고 할 것이고 여기에서도 전압이 이렇게 전압을 띄우니까 여기에서도 전류가 흘러 나가려고 할 거예요. 2차하고 3차에 둘 다 전류가 발생하려고 할 것이다. 근데 그러면 실제로 전류는 어떻게 흐르겠어요? 여기에 임피던스가 존재한다면 임피던스 크기만큼 여기에 임피던스가 존재한다면 어떤 임피던스 크기만큼 전류가 흐를 겁니다. 그죠? 그런데 100A가 여기 흘러갔기 때문에 이 100A에 해당되는 전류가 이쪽으로도 흐르고 이쪽으로도 흘러갈 거예요. 근데 만약에 2차 측으로 100A가 흘러갔다. 지금 1대1 개념에서 100A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 곱하기 CTB만큼 가는 거죠. 왜냐하면 N1I1은 N2I2 이렇게 되면은 그냥 딱 상쇄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 100A에 해당되는 게 이쪽으로 다 흘러가면 2000대5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이해를 좋게 하기 위해서 100A 곱하기 2000분의 5A만큼 일로 흘러 들어가면 일로 다 흘러간 거예요. 일로 2차로 다 흘러가면 3차에는 흘러갈까요? 안 흘러갈까요? 안 흘러가죠. 그리고 또 3차로 다 흘러가면 3차는 100A 곱하기 100분의 5, 100대 5짜리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5A가 일로 흐른다면 일로 다 흘러간 겁니다. 그러면 이쪽으로는 안 흘러가겠죠. 그렇게 CT는 형성이 될 텐데 어떻게 흘러가게 되냐면 자, 여기에서 이제 100A가 흐르고 여기 100대 5짜리입니다. 영상 블루 회로가. 그래서 5A가 흘러가려고 보니까 여기에서는 5A를 흘리려고 해요. 여기 지락된 상에는. 근데 이게 흘러와가지고 C상에도 흘러야 되고 B상에도 흘러야 되잖아요. B상하고 C상에는 지금 이 지락 전류가 안 흘러요. 지락 전류가 안, 그러면 이게 이 CT가 B상도 있고 C상도 있을 거 아닙니까? C상, 여기에 지금 영상 블루회로 100A짜리 CT를 흘렀는데 여기서도 흐르고 그 다음에 여기 올라와가지고 여기서도 흐르고 C상에서도 흐르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 뭡니까? C상에서도 흐르고 B상에서도 흐르고 A상에서도 흐르고 이렇게 흘러야 되는데 이놈의 이 1차 측에 이 다른 CT의 1차 측에 전류가 지금 지락 전류가 안 흐르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얘가 못 흐르게 맞는 겁니다. 난 1차 측에 안 흐르는데 왜 3차 측에 네가 흐르려고 하느냐. 못 흐르게 하겠다. 내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못 흐릅니다. 못 흐르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이제? 여기 100A의 지락 전류가 이제 이쪽으로 가려고 하겠죠. 그러면 얘는 아까 2000대 5라고 했습니다. 그냥 2000대 5. 아까 했던 거. 내가 왜 지금 2000대 5를 했나 후회하고 있는데 이자가 들어간 것 때문에. 아무튼 100A 흘러가지고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 100A 곱하기 그러면 2000대 5로 이쪽으로 지나가면 되겠다. 이렇게 이제 얘는 판단이라기보다 그렇게 흘러가려고 하겠죠. 이렇게 쭉 가려고 하는데 얘는 또 왜 못 가요? 이쪽으로 못 가서 못 가잖아요. 잔류회로가 있으면 잔류회로로 쑥 빠지면 되는데 잔류회를 안 만들어놨으니까 이쪽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쪽으로 얘가 기본적으로는 이 CT의 1차 측에 전류가 안 흐르니까 얘도 못 오게 합니다. 그런데 얘가 여기 CT가 똑같은 감극성으로 그려야지 이해가 되겠네요. 여기 CT에서 100A가 흘렀을 때 이쪽으로 지금 100대 5만큼 흐르려고 하겠죠. 5A가 흐르려고 하고 요렇게 와서 요렇게 흘러가고 요렇게 와서 요렇게 흘러가고 요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여기서도 위쪽으로 흘러가고 여기 원래 있던 CT 2000대 5 CT에서는 감극성이니까 이렇게 흘러나와 가지고 얘가 이쪽으로 분류돼서 가면 여기에서는 아래로 이렇게 흐르는 거거든요. 얘는 아래로 흐르려고 하는데 못 흘러가게 하고 얘는 아래쪽에 있는 상권선의 B상과 C상은 위로 흘러가는데 못 흘러가게끔 지금 하고 이렇게 되고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러면 CT가
자, 보십시오. 3권선 CT에서 1차 측의 전류가 지금 B상하고 C상이 1차 측의 전류가 안 흘러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2차 측에 여기 2차 측에 지금 전류가 이만큼 흘러 들어오고 싶어 해요. 흘러 들어오고 싶어 하는데 이게 흘러 들어오고 싶어 하고 여기가 3차 측 권선이 또 여기로 흘러 들어오고 싶어 해요. 이쪽으로 흘러 들어오고 싶어 하는데 이 방향이 두 개가 서로 반대다라고 하면 흘러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때는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서로 반대이면. 그러면 여기 철심 내의 기자력은 항상 평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N1, I1은 N2, I2 플러스 3차가 있다면 N3, I3가 되면 됩니다. 요게 딱 맞으면 돼요. 이게 3차 권선이 없을 때 이렇게 맞으면 되고 2차가 없을 때 이렇게 맞으면 되고 둘 다 있으면 이렇게 되면 되고. 그럼 지금 N2, I2로 흘러 들어오려고 하는데 1차가 없어서 못 흘러 들어오려고 하는 전류가 이만큼 있었는데 여기에 N3, I3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온다고 한다면 얘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제로는 예를 들어서 여기 제로는 예를 들어서 뭐 100 빼기 100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흘러 들어오려고 하는 것만큼 얘는 이쪽으로 흘러 들어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지락이 지금 100A의 지락 전류가 흘렀잖아요. 이 100A의 지락 전류가 이쪽으로 흘러가고 여기서도 이쪽으로 흘러 들어오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얘하고 얘는 항상 같아야 됩니다. 내려오려고 하는 B상에서 내려오려고 하는 2차 측의 권선의 전류와 이 영상 블루 회로에서 올라가려고 하는 전류치가 같아야 돼요. N2I2와 N3I1, N3 I3가 같아야 됩니다. 같고 그 다음에 여기에도 이렇게 여기서 분압이 돼가지고 분류가 돼가지고 이렇게 흘러가려고 하잖아요. 내려오는 전류하고 얘는 같고 근데 오픈 델타 측에서는 얘가 하나로 되어 있죠.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하나의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야 되고 여기에서는 전류가 와가지고 두 개로 이렇게 분류가 돼서 흐르죠.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 그래서 이 전류치에 여기 위의 측으로는 잔류 회로를 만들지 않은 2차 권선으로는 3분의 2만큼이 흘러가게 되고 여기로 이쪽으로 A상으로 자 그리고 여기 오픈 델타 쪽으로는 곱하기 3분의 1만큼이 흘러가게 돼요. 그러면 이게 그대로 다 흘러갈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한번 볼게요. A상의 CT는 100A가 지락으로 흘렀어요. 그죠? 100A. 근데 2차 측으로 이 100A에 해당되는 게 CT분의 1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CTB라는 거를. CT분의 1에다가 곱하기 3분의 2만큼 이렇게 흘러가게 되고요. 그리고 상권선 영상 블루 회로로 만들어 놓은 여기 A상에는 100A 곱하기 100대, 여기는 100대 5가 정해져 있으니까 100대 5 곱하기 3분의 1만큼이 흘러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100A는 3분의 3이잖아요. 전체니까. 3분의 3이 이쪽으로 3분의 2만큼, 이쪽으로는 3분의 1만큼. 이렇게 하니까 이 A상의 CT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 오케이 따라는 거죠. 이렇게 흘러가는 거 오케이. 맞죠? 그 다음에 이 B상하고 C상의 CT를 보면 B상과 C상의 CT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쪽으로 지락 전류가 없어요. 0A예요. 1차 측이. 근데 2차 측이 지금 100A 곱하기 어떤 CTB분의 1 곱하기 3분의 2만큼이 일로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흘러 들어옵니다. 여기서 흘러 들어와요.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데 3분의 2만큼이 맞아. 여기 A상에 갔으니까 B상하고 C상은 어떻게 가는 거예요? 3분의 2가 아니라 3분의 1. 네. 3분의 1이 일로 흘러 들어오고 그 다음에 3권선 CT 초록색으로 표현한 여기에서 3권선을 감아놨는데 얘는 똑같이 여기가 A상이나 B상이나 C상이나 똑같이 흘러가니까 얘가 똑같이 가는 겁니다. 그죠? 100 곱하기 100대 5 곱하기 3분의 1만큼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3분의 1만큼 얘는 3분의 1만큼 이쪽으로 흘러 들어오고, 삼권선에도 3분의 1만큼 반대 방향으로 지금 흘러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흘러 들어가니까 여기에서 만들어진 2차 권선에서 만들어진 자석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뭔가 자석을 만들었다면, 여기 3차 권선에서 3분의 1만큼 들어간 것이 이렇게 자석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상쇄가 됩니다. 그러니까 비상하고 C상에는 C상에도 흐를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전류가.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영상 불로 회로 결선을 이제 만들게 된 겁니다. 그러면 1차 측에 이게 어떠한 상황에 지락이 생겼을 때 지락 전류가 이쪽에 잔류 회로 쪽으로도 흘러 들어가고 3분의 2만큼, 영상 불로 회로 쪽으로 3분의 1만큼 흘러 들어온다. 근데 3분의 1만큼만 흘러 들어와도 충분히 검출할 수 있는 CT를 설치하겠다. CTB를. 이 CTB를 몇 대 5짜리로 한다? 1000대 5, 2000대 5 하는 게 아니라 100대 5로 난 무조건 하겠다. 그러면 100대 5니까 그만큼 흘러가는 전류는 크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릴레이가 동작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이게 무슨 방법이다? 영상 불로 회로 결선 방법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쪽으로 흘러 들어오는 이제 전류를 가지고 내가 지락 계전기를 다는 것이 영상 불로 회로입니다. 자, 영상 불로 회로하고 잔류 회로하고, 나 그냥 왜 300대 5를 초과하면 이 영상 불로 회로는 저항접지 계통, 지락 전류가 흐르긴 흐르는데 많이 흐르지 않는, 크게 흐르지 않는 제한한 이런 접지 계통에서 300 CTB가, 여기 회로의 CTB가 300대 5를 초과하면 영상 불로 회로로 만들고, 얘가 300대 5가 아니라 200대 5나 100대 5밖에 안 되면 그냥 영상 불로 회로 만들 필요 없이 그때도 그냥 잔류 회로 만들어서 하면 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왜 300대 5가 기준이냐, 그걸 한번 보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잔류 회로, 여기 잔류 회로를 만들려고 했던 일반 CT라고 하면 좋겠네요. 일반 CT 2차 측에 검출되는 영상 전류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3의 I0가 무슨 전류예요? 지락 전류예요. 3의 I0가. 이건 대칭자표법에서 이 일선 지락 전류 IG는 3배의 I0 성분이 됩니다. 이 3의 I0라는 거 아까 봤을 때는 A상의 어떤 대칭자표법, B상의 대칭자표법, C상의 대칭자표법 했는데 이 세 개 더하면은 3의 I0 했잖아요. 걔가 이제 지락전류인데, 얘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게 지락전류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지락전류, 여기 지락이 생겼을 때 지락전류 IG 곱하기 300대 5, 얘가 300대 5라면 CT가 300대 5만큼 잔류 회로로 흘러 들어갈 것이다라는 거죠. 그죠? 원래 영상 불로 회로 안 설치 안 했을 때는 이렇게 됐을 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00대 5의 I0다, 이렇게 생각이 든 거고요. 이건 그냥 수식 곱하기 3하고 3하고 이렇게 뺀 거니까 100대 5의 어떤 I0 성분만큼 여기 지락 계전기, 지하 계전기로 검출이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3권선 영상 불로 회로를 달았을 때는 3권선 영상 불로 회로는 100대 5짜리로 달 거거든요. 그리고 잔류 회로는 여기 없앨 거고, 이런 상황에서 3권선 영상 불로 회로에 들어오는 거는 지락 전류에 CTB의 3분의 1만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지락 전류에 CTB 100대 5에 3분의 1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3, 3 이렇게 약분해 놓으면은 100대 I0에 100분의 5가 돼요. 그래서 여기 100분의 5의 I0나 이게 I0의 100분의 5나 이게 두 개가 어떻다? 값이 같다. 그래서 300대 5 CT의 잔류 회로를 만들었을 때나 잔류 회로를 끊고 100대 5의 영상 불로 회로를 만들었을 때나 검출하는 전류의 값이 어떻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일단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내가 이 2권선, 두 번째 권선의 CTB는 어떻게 선정을 해요? 규격을 회로 전격 전류로 선정하는 거다라고 했어요. 그 회로 전격 전류가 2000A가 흘러가면 얘는 300대 5로 내가 설치할 수 있는 게 아니죠.
2000A, 2000대 5A로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300대 5가 아니라 2000대 5가 된다면 2000대 5가 된다면 얘는 전류치가 어떻게 돼요? 상당히 작아지는 거죠. 300대 5일 땐 똑같았는데, 그래서 300대 5보다 커지면 얘가 400대 5, 500대 5, 뭐 1000대 5 이런 식으로 커지면 커질수록 여기 잔류 회로로 가는 전류의 크기는 이 CTB에 커지는 것만큼 작아지니까 얘는 검출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잔류 회로 300대 5를 초과하면 잔류 회로를 만들지 말고 3권선 영상 분로 회로를 만들어서 우리가 영상 전류를 검출한다. 이게 포인트예요. 이거를 잘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걸 암기해서 쓸 게 아니라 저렇게밖에 내가 설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시 수배 전반 하시면서 비접지 계통에서 3권선 CT 써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네. CT 하나 N상에다 걸어가지고 네. 그런 식으로 저희가 용량이 크니까요. 네. 거기다 그냥 CT 하나 N상에다 걸어가지고 네, 별도로. 네. OCD 하나 걸어가지고. 네. 그러면 N상에 흐르는 전류만 검출을 하는 거죠. 그러면 걔는 지락 전류인지 불평형 전류인지 확실하게 체킹은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그죠? 3상 4선에서는 이제 그렇게 또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얘는 이제 3상 3선이니까 3상 3선은 A상, B상, C상에 혹시 전류가 다르게 흐른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나? 혹시 전류가 여기 3상 3선에서 여기만 A상하고 B상만 쓴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흘러가니까 그때도 뭐 여기는 벡터합은 제로죠. 네, 벡터합은 제로가 되고 3상 3선에서 또 이러한 단상부하를 3상 3선에서 쓰는 단상부하입니다. 그것들은 다 벡터합이 제로가 됩니다. 3상 4선일 때는 불평형이 생기면 N상으로 흘러가죠. 네. 그러니까 N상까지 해가지고 어떻게 할까? CT를 걸어가지고 N상의 CT까지 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놓으면 또 이게 벡터합은 또 제로가 돼요. N상, RST, N상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그냥 잔류 회로로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영상 분로 회로는 이렇게 별도로 CT를 달아줘서 지락 전류가 흘러가게끔 하는 것이 영상 분로 회로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포인트가 3분의 1이에요. 3분의 1이 포인트인데 이 3분의 1을 내가 이해를 하고 있느냐, 그냥 암기를 해야 되느냐, 이거의 차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해를 하고 가야지 된다는 거죠. 우리 3분의 1만큼이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 여기에 3분의 1이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 잔류 회로를 만들지 않은 2차 권선에 여기 3분의 2가 흘러간다. 근데 여기에는 지하 개전기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그냥 흘러가게끔 두는 겁니다. 그리고 B상과 C상에는 반대로 3분의 1씩 흘러 들어오고 3분의 1, 3분의 1 여기 분로 회로에는 델타 결선이니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전류가 그냥 그대로 이렇게 흐르게끔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하시고, 그럼 이 감도를 좋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영상 분로 회로에서 감도를 좋게 할 수 있는 이유는 100대 5짜리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또 너무 오래 설명할 수 없으니까 이 정도 해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여기 다시 반복하시고 혹시 동영상을 보시고 그러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접속 방법. 자, 접속 방법은 동일철심에 세 번째 2권선과 3권선을 감아주고요. 2차 측 2권선 두 번째 권선에는 그냥 Y결선 하는 겁니다. 해놓고 그냥 여기 OCR 계전기로 쓰고, 세 번째 권선은 각상을 연결을 해가지고 델타 결선으로 연결해가지고 거기에 지하를 설치하는 것이다. 자, 주의점. 2차 회로에는 여기 잔류 회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만들지 말 것. 잔류 회로를 만드는 순간 어떻게 된다? 잔류 회로를 만드는 순간 이쪽으로 다 흘러갈 거기 때문에 여기 OC GR 계전기에는 전류가 흘러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감도가 저하된다. 또 오부 동작 하겠죠. 그리고 CT 2차의 접지를 2교수 이상 하지 말고, 이거 여기에서 접지하고 또 여기에서도 접지하고 이러면 잔류 회로를 안 만들었지만 대지로 이렇게 또 연결이 되는 거니까 또 오부 동작 할 거고, 그래서 안 되는 거고요. 여기 그럼 어떠한 경우에 적용을 하느냐, 직접 접지 계통이면 그냥
여기 영상 블루 회로를 하지 않습니다. 직접 접지 계통이면. 왜냐하면 지락 전류가 엄청나게 크니까 2000대5짜리를 설치하든 3000대5짜리를 설치하든 다 검출할 수 있어요. 대부분 이 지하 계전기가, OC 지하 계전기가. 그런데 저항 접지 계통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락 전류가 제한되니까. 저항 접지 계통에서 또 여기 회로용 CT의 CTB가 얼마를 초과할 때? 300대 5를 초과할 때. 300대 5를 초과하지 않을 때는 여기 얘가 3분의 1만큼밖에 안 오기 때문에 이쪽으로 흘러 들어오는 전류가 오히려 더 작아요. 그래서 CTB가 300대 5를 초과하는 경우에 우리가 사용을 한다. 요게 두 가지가 포인트인 거죠. 다시 저항 접지 계통에서 CTB가 300대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어떤 방식을 쓴다? 지락 전류를 검출하기 위해서 영상 불로 회로 결선 방식을 사용을 한다. 이렇게 큽니다. 그 참고 자료에 이 영상 불로 회로, 잔류 회로하고 영상 불로 회로의 차이점을 설명을 했으니까 한번 실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지락 전류가 몇 암페어다, CTB가 뭐 300대 5, 400대 500대인 곳에 흘러 들어가는 OC지하 계전기로 흘러 들어가는 전류 몇 암페어인지, 또 3건선 영상 불로 회로를 했을 때 100대 5로 흘러 들어가는 전류는 몇 암페어인지, 이렇게 해서 뭐가 유리한지를 검토를 한번 해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중성선에 CT를 설치하는 방식이다라는 거죠. 뭐 중성선이래. 중성점 접지선이죠. 예, 중성점 접지선에 CT를 설치하면 회로 계통에서 어딘가 지락이 생기면 이 전류는 어디로 흘러 들어가요? 무조건 변압기 중성점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지락이 된 전류는 막 사방으로 다 퍼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죠? 무조건 변압기 중성점으로 흘러 들어가요. 그렇게만 폐회로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CT를 달면 이거 엄청나게 쉬운 방법이죠. 이 접지 쪽에다가 변압기가 있으면 변압기 접지에다가 쫙 설치해 놓고 여기 OC지하 계전기 설치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고 이 CT는 뭐 일반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때도 100대 5짜리를 설치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방법이다라고 설명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때도 주의할 사항이 있을까요? 변압기 2차 측에 CT를 설치하는 방식. 이렇게 할 때 주의할 사항이 뭐가 있냐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어디 수배 전반에 변압기 수배 전반이 쫙 열반돼 있잖아요. 변압기 1, 변압기 2, 변압기 3, 변압기 4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서 중성점을 착착착 설치해가지고 여기 중성점을 따가지고 여기 중성점 따가지고 이쪽, 중성점 따가지고 이쪽,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선을 하나 끌고 가서 저기에 있는 접지 단자, GTB 박스, 이런 접지 터미널 이쪽으로 가서 설치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쭉 끌고 와가지고 쭉쭉 분께서 했는데 이런 데다가 이렇게 설치하면, 여기에다가 OCR 계전기를 설치를 하면 일단 접지 단자를 통해서 대지로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회로에서 지락이, 어떤 회로에서 멀리 어딘가에서 지락이 발생하면 이 지락 전류는 땅을 통해 가지고 이 접지된 접지봉 또는 접지망을 통해서 들어가가지고 GTB를 통해서 가가지고 이쪽으로 가가지고 내가 여기 변압기에서 지락이 났으면 이렇게 해서 여기 변압기 중성점으로 들어갈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OCR 계전기하고 이 CT를 그냥 이런 공통된 접지선에다가 설치해버리면 그냥 어디에서 지락이 나도 다 동작해버리는 상황이 돼버리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어떠한 해당 변압기에 바로 들어가는 그런 곳에다가 이 중성점 CT를 설치를 해주셔야지 이제 이때는 오동작하지 않게끔 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영상 변류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죠. 얘는 어떤 계통에? 뭐 사실 뭐 직접 접지, 저항 접지, 비접지 다 할 수도 있어요. 다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곳에는 CT를 가지고 그냥 CT는 어차피 설치해야 돼요. 맞죠? 전류 측정해야 되고 하니까 어차피 설치해야 되는 CT에 잔류 회로로 만들어서 하면 되는 방식인 거고, 비접지 계통에서는 안 돼요. 그죠? 비접지 계통에서는 영상 변류기가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하면 아주 작은 지락 전류도 검출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얘는 CTB를 어떻게 한다? ZCT는 200대 1.5 mA로 한다. 200mA. 그죠? 200mA만 전류가 대지로 흘러도 검출할 수 있는
계전기가 ZCT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ZCT의 원리는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여기 전류의 불평형이 생기면 여기 자석 파이가 존재하게 되고, 자석 파이에 의해서 전압이 뜨고, 전압에 의해서 릴레이로 전류가 흘러 들어가고, 그 원리를 설명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ZCT 접속 방법 얘기했죠? 어떻게 설치해야 된다? ZCT 병렬 동상 다주일 때, 여기 지금 나오지 않았죠? 동상 다주일 때는 항상 그 전체가 다 측정될 수 있는 곳에 ZCT를 설치해야 돼요. ZCT 안에는 다 들어가야 돼요. 모든 선이. 자, 그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케이블이 뭐가 있을 때? 네, 시스가 있을 때, 차폐층이 있을 때. 케이블의 차폐층은 접지를 하거든요. 반드시. 접지를 하게 되면 여기서 까가지고 케이블 헤드 처리를 한 다음에 그 선을 접지를 해야 되는데, 반드시 이 영상 변류기를 내부를 통과시켜서 접지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게 접지 계전기가 지락 시에 동작하게 된다. 접지 계전기가 지락 시에 동작하게 되는 원리는 여기에서 전원 쪽에서 변압기 있는 데서 여기서 구리선을 통해서, 도체를 통해서 전류가 흘러 들어가고, 여기에서 절연체가 파괴가 돼가지고 지락이 생기면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도체고 절연체고 시스가 있는데 여기가 지락 사고가 생기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지락이 생기면 요 시스를 타고 접지를 통해서 흘러갈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또 ZCT를 통과하게 되고, 여기에서 그냥 접지해버리면 여기 이쪽 방향 평행이 되기 때문에 ZCT가 검출을 못한다. 다시 ZCT를 통과시켜야 된다. 그래서 지락 전류가 도체를 통해서 갔다가 시스를 통해서 나왔다가 다시 접지선을 통해서 내려가고, 이렇게 홀수가 되게끔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홀수가, 무조건 홀수가 되게끔. 여기에도 혹시 부하 측에 ZCT를 설치하는 건 일반적인 게 아니에요. 근데 설치를 했다면 여기에서 설치를 해가지고 여기에 부하 측에서 접지를 한다면 얘는 바로 접지를 해야지 된다. 왜냐하면 전류가 이렇게 도체를 통해서 오다가 시스를 통해서 지락이 돼가지고 지락 전류가 그냥 이쪽으로 통과돼서 바로 빠져야 되니까 홀수. 그래야지만 측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얘도 뭐 헷갈리시는 분도 있어요. 이게 도대체 도체를 통해서 왔다가 시스를 통해서 갔다가 접지선을 통해서 왔다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지락 전류도 하여튼 변압기나 전원 쪽에서 시작돼가지고 도체를 통해서 가다가 지락점을 통해서 대지로 빠지든지 시스로 빠지든지, 그렇게 해서 결국 대지로 가게 된다라는 것을 통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영상 전류 검출 방법 다시. CT 잔류 회로 결선 방식. 얘는 어디에 쓰는 것이다? 직접 접지 계통에서, 그죠? 지락 전류가 큰 계통에서 그냥 쓰면 된다. 그 다음에 영상 불로 회로 결선 방식은, 3권선 영상 불로 회로 결선 방식은 CT에다가 3권선을 하나 더 감아가지고 100대5로 얘를 델타 결선에서 사용하는 방식인데, 저항 접지 계통에서 지락 전류가 제한되기 때문에 내가 1000대5, 2000대5에서는 검출이 안 되는 그런 작은 전류를 100대5짜리 CT를 써가지고 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결선 방식은 이렇다라는 거고요. 중상점의 CT를 접속하는 방식, 그 다음 ZCT 방식, 이렇게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영상 전류를 얻기 위한 CT의 결선 방법 할 수 있겠죠? 이거는 뭘 얘기하라는 거냐면, 이 묻는 거에 정확한 거는 잔류 회로 방식과 영상 불로 회로 방식을 설명하라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결선 방법하고 차이점하고. 자, 그리고 첫 번째 영상 전류 검출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그러면 잔류 회로 방식, 영상 불로 회로 검출 방식, 그 다음에 중성섬 CT를 설치하는 방식, 다 영상 전류를 검출할 수 있는 거니까 ZCT를 사용하는 방식, 이게 다 영상 전류를 검출하는 방식이에요. ZCT는 어떤 접지 방식에서 한다? 비접지 계통에서 한다. 비접지 계통에서는 ZCT도 설치를 하고 또 뭐를 설치합니까? 결과적으로는 영상 전류 말고 영상 전압을 또 검출하게 되죠. 그건 아직 여기 안 나온 거예요. 여기 영상 전류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으니까. 비접지 계통에서는 GPT를 설치하는 이유가 지락이 생겼을 때 영상 전류만으로는 검출하기가 다 쉽지 않으니까 영상 전압으로 좀 더 확실하게 가는 겁니다.